노아 안녕하십니까, 유거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지난번에 파일럿 방송 나가고 나서 또 중요한 피드백이 하나 있었는데 까먹고 지금 제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하지 말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당분간은 좀 미뤄보면서 좀 더 많은 반응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싫다는 분들은 좀 귀엽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안 귀엽다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배경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같은 날 지금 두 번째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그 함께 진행을 해주실 저희 유현식 동지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옷이라도 갈아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입던 옷 계속 입고. 앙드레 김이라 그래야 되나? 왜요? 입던 옷 계속 입고. 하여튼 뭐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또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좀 더 진행할 때 준비도 좀 많이 해서 앞으로 더 즐거운 방송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비례위성정당 얘기를 좀 더 파일럿 때에 비해서 좀 더 심화해서 해볼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한 게스트를 모셨죠. 저희 진보정당에서 그 유구하게 그 정책 연구를 해오신 저희 이장규 동지를 또 새로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뭔가 사기 같은 게 이래서 그 일요일이라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불러놓고 사실은 뭐 이미 말씀드렸겠지만 배경이 똑같습니다. 이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그대로 찍는 건데 이해는 갑자기 뭐 소개가 좀 달라지는데 뭐 그것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제가 또 뭐 일요일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진보정당 당직자 생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지킬 박사 하이드도 아닌데. 아니, 거짓말 안 해요. 아니 이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멀티플레이어지. 갑자기 그래 왜 저 사람은 앞에 일요일이라고 나오다가 이제는 또 정당 이야기는 또 나오냐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살다 보면 제가 인생이 좀 파란만장하다 보니까는 온갖 일들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는 이제 조만간 우리 회원 찾아가는 그 프로그램에서 직접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로 중요한 개혁의 과제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행인동지 한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거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현재의 네. 마음에 안 들지. 그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누군가는 아니 마음에 이거 더민당이나 네. 저기 어디야 저 미통당 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지금 이 현재의 이 시스템은. 이 정의당이라고 마음에 들겠어? 최대 수혜자일 것 같았던 정당 아닌가요? 어디가? 정의당이요. 원래는 노리고 그랬죠. 했지. 원래 그걸 노리고 한 건데. 지금 뭐 수혜라는 거는 결국은 오히려 손해 볼 가능성도. 저 비례용 그 위성정당 만든 정당만 더 이제 좀 굴러도로 떡을 지금 만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아니 근데 우리가 파일럿 때도 얘기는 했지만은 애초에 이 비례위성정당 시나리오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 알면서도 방치를 한 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방치한 거죠 결과적으로. 연동형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라고 봐요. 선거의 4대 원칙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아니 그 선거 4대 원칙 보통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 그거. 에이, 기억나네요. 네네. 아니 이런 진짜 종종 까먹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평등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평등 원칙이 뭐예요? 뭐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줘야 그렇죠. 된다고 누구나 한 네. 표를 해야 된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2표를 하거나 대통령으로 3표를 할 수 없다. 누구나 한 표. 이게 1인 1표의 원칙이에요. 돈 없는 사람한테 2표 주면 안 돼요? 예? 돈 없는 사람한테 2표 주면 안 될까?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이게 1인 1표의 원칙인데 평등 원칙에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1표 1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표는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의 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 이게 그 지역구마다 유권자가 다르잖아, 숫자가.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컨대 어느 지역구에 10만 명인데 어느 지역구에 유권자가 30만이야. 그러면 이 30만에서도 한 명을 뽑아라요. 우리는 10만에서도 한 명을 뽑고. 그렇죠. 그러면 10만 명 유권자들은 10만 명이 한 표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30만 명이 한 사람을 뽑는 거는 그 10만 명에 비교하면은 표값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3배고, 여기 3분의 1이고. 이건 1표 1가가 아니죠. 표의 가치가 3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이 투표의 원칙이라는 걸 위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아니 뭐 그래서 선거구 획정하는 거 아닌가요? 획정을 하는데 지금 네. 헌법재판소에서 2대 1까지 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20만까지는 줄여, 그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할 정도요. 근데 한국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걸 1대 1까지 맞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구가. 근데 독일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네. 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반반 뽑으면서 전부 다 완전한 연동제를 걸어놓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아, 연동형을 걸어가지고 그걸 그럼요. 보완한다. 네.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1표 1가의 원칙이 지금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니까? 1표 1가의 원칙이 안 나와요. 연동형 지금 상태에서요,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 네,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지역구만 봐도 그렇잖아. 그래서 그 무슨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 원래 아니에요? 연동형으로 가면서 1표 1가의 원칙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걸 완전히 뜯어 고치고 지들 편의대로 멋대로 가다가 결국은 더 이상 뭐 비례도 못 늘리겠다. 있는 비례도 연동형은 30석만 하겠다. 뭐 캡을 씌우니 많이 아니 무슨 캡은 무슨 그 국회의원들 모자 쓰고 다니든가. 어? 근데 30석으로 또 맞춰놔. 이러니까 이게 연동형이 이게 연동향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연동맛. 연동맛. 연동맛 비례대표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1표 1가의 원칙이라는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저렇게 이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할 수가 없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거는 개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1표 1가의 원칙을 반영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지금까지 1표 1가의 원칙이라는 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될 놈 밀어주자라는 게 판을 쳐왔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차악의 선택을 해야 돼. 최악만 피하자. 그 가장 덧본 게 민주당, 지금 더민주당 요 계열이에요. 우리 안 찍어주면은 저기가 될 텐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쟤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인데 최악을 피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찍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사회에 정말 진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를 알아야 정치 세력들도 자기의 얘기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소통이라든가 또 뭐 정치라는 게 투쟁도 있지만 투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남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서로 투쟁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합의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절충도 할 수 이게 정치의 과정인데 이 정치의 과정이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얼마를 줘야 될지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근데 연동형은 이제 그게 잘 정착이 되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동형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물론 연동형이 되면 지금처럼 웬 듣보잡들이 다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거 듣보잡이네. 근데 진짜 걔가 될 수도 있어. 연동형에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동형을 하면 무조건 진보에게 좋다? 이건 다 구라고. 아주 꼴보수에게도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걔들도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이. 네. 그 지지자들의 숫자가 확인이 되면은 그 숫자가 예를 들어 지금 3% 마지노선이 있는데 이 3%만 넘어가게 되면 그 꼴보수들에서도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한테는 나쁘고 진보한테는 좋다 이런 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회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동형이라는 것을 1표 1가의 원칙이 반영되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건데 뭐 이제 개판된 거지. 애초 취지는 좀 좋았던 것도 실제 진행 과정에서 이상하게 왜곡이 되면서 더 개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연동형도 비슷한데 사실은 연동형 하려면 뭐 캡이고 뭐고 이상한 것도 하지 말고 사실은 비례 의석수도 뭐 당연히 훨씬 늘리고 뭐 지역구를 줄이든 뭐 아니면은 진짜 뭐 국회의원한테 주는 특권들을 줄이면서 수를 늘리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누구나 다 문제 삼고 있는 비례위성 정당도
사실은 그 선거법 공청회 때 이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외국에 실제로 뭐 알바니아니 알바니아 그런 뭐, 사례들이 네.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완전히 취지를 박살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교수들이 이런 그러니까 식의 그러니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그것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 대응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당연히 땡큐지. 당연히 들었고 이미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들 나하고 합의 안 하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개판이 안 될 정도의 최소한의 부작용을 막는 제도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석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게 정 안 되면은 지금은 위성정당 하면 할수록 이익인데 어차피 뭐 얼굴에 철판 깔기 시작하면 뭘 안 합니까? 그리고 뭐 지금 따져보면 뭐 미래한국당이 걔들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이익은 사실은 미래한국당보다 열린민주당이지. 더불어 그 민주당 계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누구냐? 말씀하신 대로 열린민주당. 원래 민주당이면 더불어민주당도 아니야. 열린민주당이지. 국민들 여론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공천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온갖 사람들 다 가가지고 지금 열린민주당 지지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가장 웃고 있는 건 누구냐? 소위 친문 계열입니다. 친문 계열들, 조국 지지자들 자꾸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속으로 안 웃어요. 겉으로 웃어요. 눈치 보여서 정봉주 소녀원파 예? 눈치 보여서 민주당 공천 못 받을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이 생기면서 전부 다 거기서 지지도 꽤 나오고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옛날보다 더 개화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오히려 민주당이면 차라리 못 들어갔을 사람도 지금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개나 소나 지금 국회의원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차라리 개나 소를 국회의원 내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작용들을 다 예상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치한 거나 다름이 없게 됐는데 그럼 왜 그들은 그랬어요? 예상을 했으나 예. 첫째 설마 진짜로 걔들이 할까? 이런 어떤 게 있었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두 나을 것 번째로 같은데, 예. 혹시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애초에 도둑놈들이네. 아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더민주당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앞만 봐도 이거는 아니 비례는 그렇게 준다고 쳐 그러면은 지역구는 뭐 자기들이 뭐 몰살당할 것 같아서 저러는 거예요? 아니잖아. 네. 이 뭐 민주당이 큰 실수만 안 하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꽤 그 지금 이상의 수준을 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근데 왜 그렇게 다 죽는 것처럼 얘기를 하냔 말이죠. 미래통합당 쪽에서 막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은 또 코로나가 살려주잖아. 난 이렇게 재수 좋은 여당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야당 복 많은 여당이 당군이래 또 있었나?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저는 사실 그 엄살 떨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말씀하신 대로 야 미통당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포크를 모는 건 걔들 주특기잖아요. 말 그대로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정의당이라는 이야기들이 흔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뭐 잘하면 뭐 원내 교섭 단체까지도 가능했던 게 지난번 선거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멍청한 거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그때부터 이미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뭐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단계까지도 미래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부작용 잡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되면 좋은 것만 돼가지고 우리가 비례 이석 왕창 얻을 거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켰는데 지금 입구리 되고 나니까 더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그쵸? 선거급 계획시키려고 그 앞에 조국 사태니 뭐니 온갖 것들에 해서 민주당 이중작권 욕까지 들어먹으면서 진보정당의 정치성 24다는 그런 비판까지 자초해 가면서 선거법 계획에 목매달았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례위성정당 만든 두 보수 양당이 나쁜 놈이라고 끝낼 문제냐?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멍청했던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제가 뭐 정의당 당원도 아니고 정의당 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변명을 대신해 주려는 건 아닌데 그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소수 정당이 자기 입지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 정치판에서 뭐 이렇게 좀 자리를 잡으려면은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건 뭐 저는 좀 인정을 해준다고 봐요. 멍청해서라기보다는 쫄려서 그랬겠지. 근데 지금 이제 그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그 패스트 트랙 해올 때 보자라는 거죠. 그때 정의당도 거기 목숨 건 듯이 달려들었지만은 그분만큼이나 더 열심히 달려들었던 사람이 바로 하승수 위원장이었거든. 녹색당에. 그러면 이게 정의당만 멍청해서 그랬느냐? 하승수 위원장은 오히려 그런 위성정당이 생길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욕심이라는 게 결국은 이 조급한 어떤 마음을 만들어냈고 그 조급함이
원래 자기들이 밟아야 했던 어떤 길들을 자꾸 어긋나서 이 사도를 밟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이 두 정의당이나 녹색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군소 정당들도 사실은 여기 피해본 상황이 많이 생겼는데 논한 데도 있잖아요. 에? 논한 데도 있잖아요. 어디? 기본소득당. 그렇구나. 거긴 뭐 공짜로 국회의원 한석 얻었죠. 글쎄, 근데 그 동네가 과연 선거 끝난 다음에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저는 아주 그 흥미롭게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될지 과연 아주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거대 양당만 녹아난 거예요. 서로 죽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무슨 자매정당이라며 자기들끼리. 예. 그동안 형제정당이라고 그러더니 이것들이 자매정당이라니까 좀 웃기기도 해. 아무튼 자매가 좋은지 형제가 좋은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위성정당이잖아. 그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었어요. 얘들은 뭐 형제정당인지 자매정당인지 모르겠어. 근데 걔들은 조카정당까지 생겼어 이제. 응? 효자래 자기들이. 응? 뭐 저 친자 서자 얘기 나오니까 자기들은 효자래. 응? 이게 무슨 잘 갖다 붙인다. 그냥 가서 저 아버지 어머니 하지 뭐 그 당을 만들어. 패밀리라고 하지. 깔 때 하나 더 깝시다. 이양 더불어시민당 깔 거라면 하나 더 깔아야 되는. 그냥 까자. 까야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항상 뭐 그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 시민사회 원로들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분들은 사실 저 작년에 왔던 원로들 죽지도 것 또한 이게 딱 그거예요. 벌써 몇십 년째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민주당의 어떤 의미에서는 원로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당원들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도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미 비례대표들 20명인가 당원 투표하고 뭐 여론조사하고 해가지고 이미 정해놨거든요. 어쩌면 자체 정당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미 정해진 비례대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 갑자기 겐세이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지금 경제 무슨 당을 하셨어? 갑자기 그러니까 뭐 이상한 시민사회 원료하고 몇 명이서 쿵짝쿵짝 하더만은 앞번호를 당원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다 쿵짝쿵짝이가 다 정해버린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당 시스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기존 시스템이란 게 그냥 완전히 다 개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뭐 그 명분이 뭐냐, 소위 말하는 연합을 해서 뭘 하겠다라는 건데 실제 연합이란 것도 아까 말했듯이 그 뭐 좀 전에 녹색도 말씀했지만 녹색도에서도 연합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정말 그거 했던 거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 시스템 무시하고 갑자기 지도부 몇 명이 있어 야 요렇게 하겠다. 그리고 민중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뭐 대표들 그러니까 지도부 몇 명이서 아니 정당이란 게 지도부나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존의 시스템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냥 선거 때 말씀대로 쫄린 사람들 이번에 어쨌든 국회의원 한석 해보겠다는 그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쿵짝쿵짝하고 옆에서 그 도와주는 시민사회 원로들 있고 그러면 거의 끝이냐고 정당에 오대 뭐 그러니까 그런 편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연합정당 내지는 연합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양당제 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안 될 때 결국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소수 정당들이 많이 진입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사는 사안에 따라서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정치란 거는 맨날 투쟁만 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협상하고 연합하고 선거 때도 우리만으로 힘들면 같이 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게 말이죠. 기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평소의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선거에 임박해서 국회의원 자리에 딱 목매다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연합정치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연합정치를 제대로 할 수 위한 조건들이 뭔가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윤핵식 동지가 전공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중당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중당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A당과 B당 두 당의 당적을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생각보다 외국에는 이중당적이 금지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중 당적뿐만이 아니라 이중 종교도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가요? 어쨌든 종교야. 삼중 종교가 여튼. 네, 그렇죠. 참 이번에 이모 의원님께서 겐세이 못한 국민. 불교 신자면서 기독교 그런 것도 있는데
원래 더불어시민당이 맨 처음에 했던 연합정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려면 그냥 이중당규 금지부터 풀고 시작하자는 거죠. 근데 그건 안 하면서 뭘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산하고 뭐 그러니까 탈당하고 일단 거기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제명시키고 그다음에 뭐 다시 복귀하고 실제 제명이 될지 안 갈지도 사실 갈 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고 온갖 편법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지 더불어시민당의 그 뭐야 뭐 이번에 논한 기본소득당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약속대로라면 선거 뒤에 제명시키고 다시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될지 안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 아무도. 이렇게 자꾸 편법으로 가도록 하지 않고, 원래 자기들이 명분이 연합정치고 연합정당이었다면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들은 장치는 안 만들고, 그때그때 그냥, 더불어시민당 혼자서만은 뭐, 원내교섭단체 정도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열린우리당하고 합쳐가지고 원내교섭단체가 될 정도다. 열린민주당. 예, 열린민주당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절대 이거 해산 안 됩니다. 해산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 교섭단체 만들면요, 동왕창 들어오지. 게다가, 소위 말하는 야당하고 협상할 때도 좋거든요. 왜냐면, 실제로는 위성정당이지만, 어쨌든 행식상은 뭐야, 별도의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있는 당이. 그러니까 투표권이 하나 더, 그러니까, 중요한 교섭단체끼리 협상해서, 권한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복, 이게 웃기는 게요. 실제 유시민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수처 설치되고 그러면 야당 몫이 하나 있는데, 이거 우리 뭐,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합쳐서 교섭단체만 만들면 그것도 야당이지 않느냐. 야당이니까 야당 몫 우리가 받아오면 된다는 이야기를 유시민이가 실제로 했어요. 우리가 비례대표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편향이 또 좀 작용한 게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지역구라고 하는 게, 그 지역 거주민이라는 것도 생각보다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뭐랄까 무슨 요구들이 뭐 아무리 중앙 권력이 어쩌고 하더라도 사실은 실제로 사람들 요구가 일단 먼저 그러니까 부닥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고 지역에서부터 실제로 사람들끼리 만나야 아까 말했듯이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만나야 거기서부터 뭐 연합정치를 할 뭐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아주 많이 취약합니다. 게다가 거기서도 또 아까 말했듯이 저는 제도적인 문제가 또 걸려요.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현재 한국의 정당법상 지역정당이 불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반드시 중앙당 서울에 들어야 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에 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되는데 경남에서 진짜 경남 사람들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5000명씩 해가지고 당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떤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그런 거잖아요. 지역정당 만들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요. 실제로 지역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는데 역시 그게 지금 이제 정당법에 제도상의 문제도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정당을 키운다는 측면 지금 말때 지금 뭐 비례위성 정당이 제일 문제인 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지금 기존 정당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짜 그러니까 그때그때 꼼수 많이 난무한다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사실은 진짜 밑에서부터 정당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역 정당이든 뭐든 다양한 그러니까 이중당적이든 뭐든 다양한 정당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오히려 연합정당이건 정당 시스템이 강한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지.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안 하기 시작하면 그럼 지금 편법 비례위성정당 그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 있는 데가 지금 저 끝마무리 할 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그 꼴을 보이고 있는 놈들은 어떻게 할 거냐 거지. 그 꼴을 보이고 있는 놈들 참. 아니 사실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다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뭐 정당법도 바꾸지. 지금의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요새 그거 있더라고요. 뭐 위헌적 비례 위성정당 찍지 말자. 뭐 요런 모임이 생긴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그 위헌적이라는 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를 찍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의견에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좀 어디를 찍어? 그래서 말씀 잘하셨어요. 그 찍을 정당이란 것이 있느냐? 그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소신껏. 근데 그럼 뭐 네. 누굴 찍자 그러는 건 참 그럼 누굴 찍자고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거 스텝이 끼어들어서 네. 찍지 맙시다라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해산해라. 물론 해산하라는 거는 그 정당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겠죠. 네. 당연히 그 정당이 안 들어주죠. 한 번에 쪽팔리면 순간에 쪽팔리면 쪽팔리지만은 그 이후에 열매는 굉장히 달콤하기 때문에 절대 안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권자들에게 이 위성정당, 괴뢰정당은 찍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저는 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그거죠. 뭐냐면 이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거꾸로 홍보 효과가 있을 이거 수 오히려 이게 또 거꾸로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 정말 이 난장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정말 유권자로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 한국에서 정치 덕후 10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 이정규 동지가 이번 사태에 또 명쾌하겠다고 판단을 좀 해요. 그 대만에 그런 당이 생겼답니다. 물론 이제 일종의 그 사실은 약간 장난 비슷하게 한 건데 대만 고양이 당이라는 정당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 대만 고양이 당의 주 슬로건은 뭐냐면 나를 안 찍는 놈들은 전부 개다 뭐 요건데 한국의 정당 체제 자체가 개판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예정구 오지만 전의를 다시 만들든지 이거 뭐 기존 정당 전부 해산하고 그러니까 전의를 새로 만들든지 그래야 될 판 아니냐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 아니라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종료 로고가 너무 특성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기권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뭐야 뭐 비례위성 정당들 빼고 그리고 차라리 그 뭐 진짜 흑역영당을 찍더라도 아니면 저 밑에 이름 없는 제일 제일 아래쪽에 그냥 제일 표 안 얻을 것 같은 정당을 거기 그냥 하나 찍어 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더라도 기권은 안 하는 게 맞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 뭐 저희가 예. 재원 의회 투쟁은 안 될 것 같아요. 되거든 그래. 한자원. 저희가 이 난장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아주 한도 끝도 없이 아주 얘기를 마음 할 같아서는 진짜 기존 정당 전부 해산하고 네. 진짜 다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진보 정당이 이번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뭐 저희도 뭐 갑자기 씁쓸해지네. 그렇고 저희들도 뭐 나름의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이 혼란 속을 한번 뚫고 나가 봅시다. 저희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갈 수 있으니까는 오늘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아주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로쇼 제 2회죠? 예. 2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좋아요와 구독을 누구나 지 않습니다. 아니에요.